안녕하십니까, 정본부장입니다. 우리들의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소소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소소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그 조 팀장이 생각하는 우리 기성세대, 아버지 세대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저 사람들은 정말 이건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조 팀장 같은 젊은 분들이 생각하는, 저건 정말 이해 안 된다, 기성세대들한테. 기성세대들한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땐 성차별? 그러니까 뭐 사실 여러 가지 많거든요. 뭐 지하철 탈 때 가방 미리 던져가지고 제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막 자리 앉는 사람들, 뭐 사소한 것까지 따지라면 그렇긴 한데, 제 생각에는 기성세대랑 저희랑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라 하면은 성차별이라는 거 이전에 이제 보수적인 마인드, 주로 경상도 사람들의 해당이 좀 되죠. 경상도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 저도 경상도에서 초중고 다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엔 그렇다 이거예요. 경상도 분이 경상도 욕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쵸, 저 고등학교까지 다 경상도 나왔어요. 대학교만 서울로 왔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거기서 태어나신 거잖아요, 그렇죠? 조 팀장이? 서울에서 태어나서 1살 때 울산에서 계속 살았거든요. 경상도인이라 해도 상관없는. 거의 무려 20년을 울산에 살았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비경상도에 계신 분들은 정말 속이 후련하시겠군요. 경상도 분들도 제 말 첫마디만 듣고 분노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좀 보면은 뭐 경상도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젊은 우리 세대들이 기성세대들한테 유달리 그 부분은 정말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좀 여자 이런 말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여자 관련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뭐 여자라서 뭐 어쩌고 그런 말을 아예 시작하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싫죠. 여자니까 네. 너는 뭐 집에 일찍 들어와야 돼. 여자니까 통금 그러니까, 있어. 외박은 절대 안 되고 뭐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너 어디야 이러는데, 정말 좋게 보면 너 어디야 너무 걱정돼 이거고, 안 좋게 보면 너 어디야 빨리 집에 들어와 이거잖아요. 근데 저는 20살이 돼서는 집에서 좀 넣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편인데, 물론 저는 지금 자유롭고 부모님이 그런 거 가지고 뭐라 하는 타입은 아닌데, 주변에 보면 통금이 9시인 친구들도 많이 봤어요. 아직까지요? 네, 9시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걔네 집이 정말 도심 한가운데 살지 않는 이상은 8시면은 얘들아 미안해 나 갈게 하면서 가야 되는 시간인데, 그때마다 그 연출되는 민망한 상황, 갑자기 막 하하호 하다가 정말 미안한데 나 가야 돼 할 때 이만 그럼 우리도 갈까 하는 어색한 분위기. 근데 이게 여자이기 때문에 9시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 남자들 중에 통금 있는 사람 못 봤어요. 아무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물론 모든 남자와 대화를 해본 건 아니지만 남자애들 중에 통금 있다고 들은 애들은 거의 없고, 오히려 기숙사가 뭐 1시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커트라인을 못 맞춰서 친구 집에서 잔다는 애들은 좀 봤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그 마음에 안 드는 게 성차별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보수적이다. 근데 요즘 두 개를 살짝 저는 하나로 묶는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성차별이 결국 보수적인 마인드, 조선시대 마인드가 유지가 되면서. 핵심이, 그러니까 결국은 보수주의란 것의 가장 핵심이 결국은 성차별이다. 그쵸. 고려시대, 조선시대만 생각해도 이미 그게 너무 다른데, 조선시대 마인드가 이어져 온 거잖아요. 이번에 조 팀장이 저번에 지나가는 말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고려까지는 좋았는데 조선을 와서 망했다. 조선을 연구하시는 사학자분들이라든지 철학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 얘기를 듣고 광분하시겠지만, 조선이 더 근대화된 국가인데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성차별적인 걸로 봤을 때는 오히려 조선이 더 후퇴한 나라이기도 해요. 많이 후퇴했죠. 예.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어떤 제도, 어떤 정치 제도라든지 문화 사회 제도가 발달되었다 하더라도 인구의 절반인 사람들이 차별받는 그런 사회가 아무리 발달된들 합리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차별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절반의 인민들에 대해서는 더욱 노예화시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절반 사람들은 합리적인 대접을 받는데 나머지 절반은 합리적인 대접을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가 고려시대보다 더 후퇴했다는 말이도 일견 맞을 수가 있죠. 인구의 절반이 불합리한 대접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기회가 맞아, 박탈돼 맞아. 기회가 박탈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이 성차별 부분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자원의 낭비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저는 성차별과 같이 가는 게 뭐냐면 젊은 사람에 대한 차별도. 자꾸 제가 청년인 표현해서 또 청년을 가지고 끌고 들어가는 건데 저도 인생을 하면서 이 나이에 대한 차별 그리고 성차별만큼 나이에 대한 차별도 저는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자원의 낭비다. 서로 하면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왜 자원이 낭비냐면 충분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게 이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이게 자꾸 빠지면 남아있는 사람들 가지고만 우리가 이 사회를 구성해야 되고 우리 사회를 지탱해야 된다면 얼마나 낭비해요. 그렇죠. 그래서 보수주의라는 게 과연 만약에 성차별을 합리화하거나 그리고 청년에 대한 나이에 대한 차별을 합리화한다면 저는 보수주의는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거에서 탈피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보수라는 것이 오히려 자유라는 것을 옹호하고 인간은 누구나 걸릴 똑같은 기본권을 다 향유해야 되고 우리가 인간은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고 여기서 말하는 그 인간은 남녀 노소를 불문하는 그런 인간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 보수가 여성을 차별하고 노소를 차별하고 남녀를 차별하는 거라면 나는 그 보수는 나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쁜 전통이죠. 예. 항상 정말 인류 태초부터 그래 온 건 아니니까 나쁜 전통이라고 생각해요. 예. 조선 시대에 남아 있는 나쁜 잔재. 예. 제가 저번 시간에도 살짝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한테 이렇게 막 뺏기고 식민지가 된다든지 그리고 또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 밑에 이제 굴종에서 들어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다 그만큼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예를 들면 다른 정체가 됐을 때 예를 들면 뭐 한국이 예를 들면 그때 조선시대 구한 말이라 그러잖아요. 그때 막 여자들이 다 여자 청년 어리다고 막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이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이 나라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니까 망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사는 게 뭐 여자로서 태어나서 힘들고 애로 살기 힘들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 남녀가 절반이 다 이 나라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남자들 중에서도 절반인 청년들이 이 나라 망했다고 생각하면 이 나라가 유지되길 바라는 사람들은 25%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 사람들 데리고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다시 그런 치욕스러운 역사라든지 그런 불행한 역사를 겪기 싫으면 반드시 척여야 될 것이 성차별하고 남녀차별, 그다음에 나이차별이에요. 이 두 가지만 해소가 되면 한국은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할 것 같아요. 교육 체계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과도기적인 시대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옛날에는 남자들이 군대를 가는 걸 당연히 생각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벌써 조금 지나가는 남자들 중에 일부만 봐도 벌써 왜 여자 군대 안 가냐? 여자는 왜 일반 병사로부터 시작 안 하냐? 왜 처음부터 간부로 가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여자도 처음에는 당연히 제사 때 어머니 도와서 음식 부치는 거 되게 당연시 여기는 게 지금은 왜 여자만 하냐? 아들도 해라, 오빠도 해라, 남동생도 해라 이렇게 바뀌고 있는 중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그럴 때 초등학교 교과서 같은 데나 이제 유치원 유아 교육 때 그런 부분을 잘 녹여서 양성은 평등하다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는 교육 체계가 너무 옛날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여자 애들이 남자 아이들에 비해 조금 더 위험한 건 사실이긴 한데 사이코 범죄자만 봐도 여자 아이를 많이 괴롭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렇다 해서 너는 여자니까 밤길을 조심해야 돼 이런 거 그러니까 조금만 발언이라도 바꿔서 말한다면 밤길 조심해 이렇게만 하더라도 저는 조금씩 바뀔 수 있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자니까 조심해. 너는 여자잖아. 남자들은 밤에 혼자 다녀도 괜찮아. 너는 여자니까 밤에 짧은 치마 입고 너무 막 다니지 마. 이런 발언을 조금만 바꾼다면 그 애들이 정말 한 단계라도 양성평등에 다가가는 마인드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저희 청년의 힘에서 하는 대화는 소소한 가벼운 질문에서부터 무겁게 가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모든 게 다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이게 알파고이기 때문에 알파고인데 결론이 무겁게. 항상 알파고는 결론을 무겁게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두 번째 특별편이었습니다.